10분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10분이라는 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꽤 많은 부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시간이 사람의 흘렀을 운명이. 때. 그쵸. 운명 자체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엄마랑 이모랑, 엄마네 집이랑 이모네 집이랑, 나랑 진모랑, 그 다음에 이모네 딸 주리하고 주혁이하고 완전 그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엄마 아빠가 있고 안진진과 동생이 있고 이모도 이모와 이모부가 있고 거기도 또 이제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 대칭이 되는 형태로 언급이 되고 있죠. 이모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기차 같은 이제 사람인 거고 이모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친구는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비되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좀 그랬던 게 자녀가 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좀 이제 충격적인 부분일까? 왜 그게 이제 좀 충격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했었어요.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옆에 두고 싶었던 걸까? 나는 그거를 결정적인 선택 저는 그 주제로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모의 자살에 이모가 왜 자살했을까 계속 뜯어봤거든요. 뜯어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힘들었죠. 이모부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자살을 했을까 했을 때 놀랍게도 책을 뜯어보니까 자식들이 다시 귀국을 안 한다는 그렇죠.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 이모한테는 중요했다. 왜 중요했느냐? 뭐 너무 이제 해방을 못하고 탈출가 없다는 표현을 막 하는데 그나마 믿었던 거는 딸이랑 아들이 와가지고 그런 삶을 그럴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그거조차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절망하게 되는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네. 동기가 되는 게 희망이었어요. 자식들이 다시 와서 하는 그랬는데. 그거조차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모하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측면에서 대칭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조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랬던 마음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렇죠. 좀 이모 같은 경우는 좀 수동적인 그런 이게 나는 재밌는 부분이 네. 그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를 엄마가 그 사진을 보고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난 되게 재밌는 게 사진 해가지고 선택했는데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이 엄마의 삶이랑 이모의 삶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어지는데 되게 옛날식 결혼 같았거든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 안 하고 주어진 대로 어떤 남자에 따라서 그냥 삶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이 에피소드에. 근데 딸 세대 와가지고 이제 안진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주도로 가자.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어장을 충분히 관리를 하면서 그것도 주도적인 거야? 주도적인 거죠. 진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생각해보고 엄마 이모의 삶을 생각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나영기를 나중에 가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안진진이 이모처럼 살 것이다, 엄마처럼 살 것이다. 이모처럼 살 것이다. 이모처럼 살 것이다. 왜? 부유하니까. 부유하지만 아, 자기는 이모나 얼마의 삶을 보면서
여부 앞에 쓰자. 여부가 맨 앞에. 유튜브 각이야? 유튜브. 뭔지 아세요? 초파리였어요. 초파리를 먹었어 지금. 초파리를 먹었어. 그래서 어쨌건 안진진이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모랑 비슷하게 되겠지만 거기 내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삶을 살 살아가지 거다. 않을까. 나도 그럴 것 같아. 행복하게 살겠죠. 이모처럼 삶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아주 약은 선택을 했다. 근데 이모의 삶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쵸? 좀 약하다. 이모의 삶이. 내가 생각한 거는 인생이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 이거를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 자기가 뭔가 할 게 있고 요즘 말로 건강하게 늙어야 된다고 하잖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려는 게 있고 그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삶이 지루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모 같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작가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모 집하고의 좀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진도를 한번 또 빼볼게요. 이제 7장 불행의 과장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7장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작이 동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동생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항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그 뒤에 역시 나영구와 김장우의 두 가지 또 상반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장에서 특히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있으신가요? 불행의 과정법은 어머니의 삶의 터전인 거죠.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지 오히려 더 과장되게 얘기하고 과장되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을 찾아보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 불행이 굉장히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진모의 죄가 살인 미수인데 네네네. 안진지는 살인보다는 미수의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고 엄마는 살인의 방점을 더 찍어서 과장하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살인하고 미수 이 정도라면 안진지는 미수 쪽에 중점, 엄마는 살인에 중점 돼서 막 얘기를 한다. 더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안진진이 그 말을 하죠. 불행의 과장법,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다른 점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진저리를 치는 부분도 여기에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불행을 과장하면은 저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기 위해서 얘를 뭐 가장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해결 포인트들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업 해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접근 방법이 왜 이렇게 그 굉장히 큰 불행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한테 인지시키는 작업으로서 이제 그걸 가장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하고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르기는 했어요. 볼 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평화를 어떻게 견뎠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머니는 이 불행을 해결하는데 온갖 신명을 다 내고 있었다. 벽을 붙잡고 절규를 하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과장법은 이렇게 쓸모가 있었던 것이었다. 부풀릴 수 있을 만큼 한껏 부풀려 놓은 불행에서 이처럼 맵쉽게 빠져나오는 어머니. 8월에 보는 어머니는 역시 과장법의 대가였다. 나는 진실로 어머니에 대해 감탄했다.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처럼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제 그 가장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인생의 고난을 그냥 넋두리 내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해준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신명나게 한다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글을 쓰다 보면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일부러 그 표현을 써먹으려고.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이 저한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안 보고 좀 부풀리는 면도 저한테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해결해 나갈 때 별거 아니다는 마음가짐으로 해결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고 극복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면은 이게 처지는 거죠.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거나 의지가 꺾이는데 반대로 되게 큰일이야. 되게 큰일 해서 이제 단단히 마음가짐을 먹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살살 조금씩 풀린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의욕이 더 생겨. 그럴 것 같아요. 해볼만 하네.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것도 그냥 추측일 뿐이지 책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득력 있게 쓰지는 않았고. 알겠습니다. 나영규에 대한 또 에피소드들이 언급이 되죠. 김정우랑 비교해서 나영규한테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 점이 또 차이점으로 나와 있죠. 그게 좀 그래요. 나는 이거는 네. 여자들이 네. 좋아하는 남자랑 그냥 남사친인 남자 할 때 남사친이 훨씬 편하고 좋아하는 남자들은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 약점을 좀 숨기고 이런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서. 그러면 그 안진지는 나영규한테는 좀 마음 편한 거죠 그냥 편하게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감정이 보이고 없기 싶지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근데 김장한테는 좀 김장하고 잘생겼어. 그런 건가? 확실히 느꼈어요. 맞아, 그 대목이 나와요. 그 의사 된 게. 나영규한테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진짜 조금 더 연애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역시 이 연애 마스터는 다르십니다. 이거 잘라야 돼. 편집.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또 나영규하고도 키스 장면이 있었죠. 그쵸. 근데 또 김정호와는 또 정반대 방식으로 여기서는 나영규가 먼저 하죠. 이야기하고 또 청혼까지 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안진진한테 머릿속으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 계획표대로 쭉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까? 진짜? 그러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순간 자체가 자극적이어서. 아니 형 남녀를 떠나서 키스 이런 자극에 대한 것들이 형은 남녀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키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게 떠오를 수 있냐 이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형 너무 키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키스는 그냥 작은 소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적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서 나의 삶 자체도 그 사람의 계획 속에서 흘러갈 거야라는 그런 불안감을 굳이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이 느낄까? 뭐 이런 거인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 편입돼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계획성에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지금 현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 장의 마지막에 그런 문장이 있는데
마음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나는 정녕 알 수 없었다. 나는 몹시 궁금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야 말겠어 라는 결심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이게 정말 결혼을 상대자라고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머릿속에 종소리가 울린다는 둥 뭐 그런 느낌이 떠오른다는 둥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나도 그게 궁금해. 저는 그런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누군가 이제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땡땡땡 종이 울리는 사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은 많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나한테 좀 편안함을 주고 그런 이제 신뢰감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결혼이라는 큰 일이죠. 큰 일이죠. 그래서 결혼.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순간은 너무 다르다라는 예민한 얘기인데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편안함에 대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배우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어떤 큰 덩어리로서 존재하는 포인트를 찾는 건 쉽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빠져나왔나요? 네. 필요하면 편집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